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녀를 위해 내 시간, 내 감정,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녀는 갈수록 차가워집니다.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녀의 반응은 무관심해지고 심지어는 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은근히 무시한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내가 대체 뭘 더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그녀의 기분을 살피고 어떻게든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돌려놓으려 애쓰지만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더 집중할수록 그녀는 당신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참 잔인하고 역설적인 일이죠. 우리는 보통 관계에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배려하면 그만큼 사랑과 존중이 돌아올 거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현실의 연애 심리는 정반대로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경계선을 허물고 감정적인 독립성을 잃어버린 채 상대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그 남자에 대한 존경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더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잃어가며 주는 사랑은 상대에게 가치 없는 친절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핵심은 바로 감정적인 거리두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차갑게 굴거나 상대를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정체성을 지키고 관계의 파도에 휩쓸려 내 본연의 가치를 잃지 않는 심리적 중심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상대에게 인정받으려는 갈증을 멈추는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은 존중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내 가치에 맞게 살고 뚜렷한 경계를 설정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을 때 그녀는 당신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감정적 거리 유지라는 이 강력한 원칙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이 방법이 심리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해야 연결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모든 관계에서 존중받으면서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법은 무엇인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동안 너무 착해서 손해만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이 숫자는 단순히 소통을 넘어 이제는 나 자신을 되찾겠다는 당신의 작은 선언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배려하고 내 모든 시간을 그녀에게 맞춘다면 그녀도 내 진심을 알아주고 나를 더 존중해주겠지.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이상하게도 당신이 더 헌신할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더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냉정하지만 명확한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널려있는 흔한 돌멩이와 아주 희귀한 다이아몬드 중 우리는 어디에 더 가치를 부여하나요? 당연히 다이아몬드입니다.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고 그녀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신의 모든 감정적 우선순위를 그녀에게만 맞추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인생에서 언제든 얻을 수 있는 흔한 돌멩이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남성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용과 헌신이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존중의 핵심은 항상 힘과 독립성에 있습니다. 남자가 계속해서 상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고 그녀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하루가 결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의존적인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자신의 감정조차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한 사람, 자신만의 열정과 목표가 있고 그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강렬하게 끌립니다. 관계가 중심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관계가 그 주변을 도는 구조가 되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매력적이고 존중받을 만한 남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리두기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차갑게 방치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너 없어도 나 충분히 행복해 라는 건강한 자립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리지는 않는 것.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 행복의 열쇠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강한 남자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당당히 설 수 있고 끊임없이 확인받지 않아도 스스로 확신이 있는 모습일 때 여성은 당신을 소신있고 명확한 자기 생각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거리를 둔다는 것은 건강한 심리적 경계선을 세우는 일입니다. 언제 에너지를 주고 언제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 충전해야 할지를 아는 그 균형감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존중을 쌓아 올리는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아주 위험한 함정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너무 헌신적인 남성상에 대한 환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늘 먼저 다정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의 필요를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며 거의 그녀가 내 세상의 중심인 남자가 있습니다. 그녀가 부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전화를 받고 그녀가 갑자기 계획을 바꾸면 내 스케줄쯤은 가볍게 포기하고 맞춥니다. 오로지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 시간과 바람을 계속 양보하죠. 겉으로 보기엔 이게 정말 이상적인 남자 같아 보이죠. 헌신적이고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현실에서는 이게 대부분 역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헌신하며 그녀를 내 인생의 정점에 올려놓는 순간 아주 미묘하지만 위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의 눈에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상태는 상대에게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내 인생에 딱히 중요한 일이 없어. 내 세상은 오직 너를 중심으로만 돌아가 라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당신은 너무 예측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긴장감도 없고 정복하고 싶은 욕구도 사라지며 무엇보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궁금한 점이 없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존경심은 남자가 자신만의 삶,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여자에게 약간의 거리를 두면 더 소중히 여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건 단순히 밀당을 하라는 뻔한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가 당신을 그리워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빈 공간이 생겨야 비로소 그녀 안의 갈망과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자극됩니다. 매력과 존중을 유지하는 열쇠는 항상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물러설 줄 아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를요. 그때 당신은 지금처럼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개인적인 목표를 쫓았으며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겼겠죠. 그때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신비로웠고 예측 불가능했으며 항상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그녀는 당신에 대해 더 궁금해했고 더 관심을 가졌으며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의 마법입니다. 집착을 멈추고 언제든 대기 중인 남자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게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세계로 들어오고 싶게 만드는 역동성이 생기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존중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주고 또 줘도 결국 당신은 그녀의 눈에 투명 인간처럼 당연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존중은 당신이 강인하고 독립적이며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가 깨달았을 때만 생겨납니다. 모든 것을 다 맞춰주려 서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단단함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착한 남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세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당신의 열정과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필요할 때 아니라고 말하거나 한 발 물러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그녀에게 나는 내 삶과 가치를 가진 남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지만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자는 절박한 남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여성들이 특별히 냉정하거나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 그리고 끌림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한 남자가 너무 조급해하고 감정적으로 의존하며 끊임없이 상대에게 나 사랑해, 나 괜찮아 같은 확신을 구걸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상대에게 사랑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이 절박함이야말로 관계에서 존중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독약과 같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혹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상대가 조금만 말투가 바뀌어도 불안해서 내가 뭐 잘못했어, 미안해라며 끊임없이 사과하는 것. 답장이 늦어지면 휴대폰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내가 뭘 실수했나 소설을 쓰는 것. 혹은 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그녀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 우리는 이걸 배려라고 포장하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 깔린 진짜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사랑을 잃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내가 부족해서 그녀가 떠날까봐 느끼는 그 지독한 공포 말입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과연 누가 귀하게 여겨줄까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자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너무 예측 가능하며 오직 나만을 위해 사는 남자에게서 서서히 매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녀는 자신이 이 관계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대상에게는 호기심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존경심까지 잃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약하고 스스로 설 수 없는 남자를 존중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이 진실은 뼈아프지만 동시에 당신을 자유롭게 할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녀만을 쫓고 그녀의 입맛에 맞게 나를 바꾸고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을 잊어버린 당신의 모습이 바로 당신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요. 당신은 지금 나는 이 관계 말고는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는 위험한 신호를 온몸으로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여성은 에너지에 매우 민감합니다. 남자가 자신감을 잃고 불안해하는 그 미묘한 공기의 흐름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숨기거나 로봇처럼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명확한 경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지나친 의존은 곧 약함이 되고 그 약함은 당신이 쌓아 올려야 할 내면의 힘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녀를 더 필요로 할수록 그녀는 당신을 덜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녀 없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에 대한 호기심과 진정한 존중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마셔야 할 쓴 약입니다. 하지만 이 약을 먹고 나야만 당신은 의존의 굴레에서 벗어나 존중받는 남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쫓아가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의 성장, 당신의 커리어, 당신의 취미로 돌리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봅시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연애와 관계는 마치 체스 한 판과 같습니다. 체스판 위의 말들은 당신의 감정, 행동, 그리고 당신이 세운 경계선들을 상징하죠. 그리고 체스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턱대고 말을 앞으로 밀어붙이는 성급함일까요? 아닙니다. 승리의 열쇠는 철저한 전략과 인내에 있습니다. 매 걸음을 계산하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순간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남자는 그냥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한 존중을 받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붓거나 끊임없이 상대의 뒤를 쫓거나 과하게 헌신하는 행동은 전략 없이 체스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말들을 무작정 상대 진영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내 진심이 통하겠지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성급한 반응은 대부분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뻔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즉 그녀는 당신이 이 관계라는 게임에서 승리하고 싶어하는 절박함 때문에 모든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최고의 체스 기사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들은 판 전체를 멀리서 관찰하고 상황을 분석하며 감정이 아닌 이성에 기반해 결정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 분리는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돕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녀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매번 일희일비하며 반응하는 대신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황을 전략적으로 읽어내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절박함이 아니라 이 관계는 긴 호흡으로 가는 장기전임을 이해하는 여유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체스에서 너무 서둘러 폰을 앞으로 밀거나 너무 쉽게 퀸을 희생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전세를 잃게 되겠죠. 사랑도 똑같습니다. 항상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만 하고 그녀의 인정이라는 작은 보상을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수동적인 위치에 놓는 꼴이 됩니다. 쉽게 통제당하는 남자는 결코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다면 당신은 판 전체를 읽는 기사와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언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언제 내 자리를 지켜야 할지를 정확히 압니다.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결코 결핍이나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녀는 여기서 당신의 강인함을 느낍니다. 이 남자는 내 기분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구나. 자기 중심이 확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체스에서 모든 말은 각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도 폰 하나를 잡으려고 퀸을 희생시키지 않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감정과 자존감은 이 게임의 퀸과 같습니다. 이걸 너무 쉽게 내어주지 마세요. 지키고 아끼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당신이 감정적 힘을 자기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을 때 당신은 나는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성은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사랑이라는 게임을 감정적 강인함과 지성으로 이끌어가는 성숙한 남자를 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요약하자면 건강한 관계는 체스처럼 전략과 인내 그리고 신중한 계산을 요구합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는 당신에게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강력한 자기 통제력을 줍니다. 이건 상대와 심리 게임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숙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남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시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겁니다. 제 지인 중에 아주 헌신적인 성격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기 연애 중이었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죠. 주말이면 그녀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할지 고민하며 완벽한 데이트 코스를 짰고 친구와의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그녀가 심심해라고 한마디만 하면 바로 약속을 취소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사랑을 주면 그녀도 당연히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겠지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그의 존재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움은 사라졌고 대신 요구사항만 늘어났죠. 이제 그녀는 자신의 기분과 필요만 말할 뿐 그의 감정이나 상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에 더 많이 맞춰줬지만 그럴수록 무시당하는 기분만 커졌고 결국 심각한 감정적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소한 다툼 끝에 그는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더 많이 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궤도를 도는 위성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되기로 말이죠. 그는 아주 작은 것부터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미뤄뒀던 자기개발 공부를 시작했으며 친구들과의 시간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거절이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계획을 바꾸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이미 잡혀있는 일정이 있다면 단호하게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예상대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녀는 당황했고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나 이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며 부정적으로 반응했죠. 당연합니다. 항상 내 손안에 있던 장난감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으니 당황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항상 곁에 있던 남자가 더 이상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녀의 마음속에 잊고 있었던 신비로움과 거리감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단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그를 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세운 경계를 존중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관계의 역동성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남자가 매달릴 때는 멀어지던 여자가 남자가 자신의 삶을 살며 거리를 두자 오히려 그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의 대화는 더 깊어졌고 사라졌던 설렘과 끌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밀당 기술을 써서 상대를 조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감정의 주도권을 회복하며 자신의 가치에 충실하게 살아간 결과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남을 만족시키려 한다면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존중 역시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 물러서서 거리를 둘 줄 알 때 당신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테두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스스로 존중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비로소 존중이라는 자석이 작동하여 상대방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신비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예측 불가능함은 아주 치명적인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너무 읽기 쉽고 감정적으로 늘 대기 상태이며 오직 그녀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다정하다고 느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지루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궁금한 게 없기 때문이죠. 매력을 가장 빨리 죽이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나친 예측, 가능함입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3초 만에 답장이 오고 그녀가 부르면 언제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나타나며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가감없이 다 털어놓는 남자. 이런 남자는 상대방에게 다 읽어버린 책과 같습니다.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책을 다시 펼쳐보는 사람은 없죠. 모든 게 너무 쉽고 뻔하다면 자극과 설렘, 그리고 그에 따른 존중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연애 초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왜 그렇게 짜릿하고 설레었을까요? 서로에 대해 다 알지 못했고 상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호함이 상대를 더 탐구하고 싶게 만들고 자꾸만 생각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과하게 헌신하며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 시작했다면 그 신비로움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관계는 깊어지는 게 아니라 진부해지고 결국 시들해지죠. 그래서 제가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이 명확한 경계를 세우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항상 대기하고 있지 않을 때 비로소 심리적 공간이 형성됩니다. 바로 그 빈 공간이 생겨야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아직 다 모르는 게 있네?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끌림의 본질이며 진정한 존중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신비로움은 상대에게 도전의식을 줍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일부 남겨둘 때 여성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당신에 대한 존중심을 키우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비로움을 유지하라는 게 거짓말을 하거나 일부러 연락을 씹으며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저급한 심리 게임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유치한 밀당일 뿐이죠. 제가 말하는 신비로움은 나만의 세계를 가진 남자의 절제미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친구가 있고 자기만의 일에 몰두하는 시간이 있으며 자신의 모든 감정 에너지를 상대에게 쏟아붓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남겨두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묻어날 때 당신은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신비로운 남자가 됩니다. 이 원리는 사랑뿐만 아니라 우정, 비즈니스,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리더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결코 누군가의 호출에 즉시 달려가거나 자신의 모든 패를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가치 있게 만들 줄 알며
준비되어 있는 것과 주도적인 것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죠. 당신이 관계에서 감정적인 분리를 실천할 때 당신은 다시 신비로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독립된 힘으로 주목과 존중을 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리를 잘 유지할수록 상대는 당신의 경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서 신비로움이란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는 일입니다. 내 감정적 에너지를 나를 위해 남겨두고 상대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 때만 그것을 내어주는 것.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멈출 때 당신의 신비로움은 되살아나고 그것이 곧 당신의 가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거리두기와 전략들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최종 목적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입니다. 많은 남자가 자신감을 일종의 기술이나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어깨를 펴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말투를 흉내내면 될 거라고 믿죠. 하지만 진짜 자신감은 겉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깊은 곳, 즉 타인의 인정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싹 트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자신감이란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상대가 나를 인정하든 아니든 내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감정적 거리두기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건강한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너지가 외부, 즉 그녀의 반응으로 향하던 것이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녀의 기분을 살피느라 썼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당신의 목표, 당신의 성장, 당신의 삶에 투자해보세요. 그때부터 진짜 자신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관계를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괜찮다라는 말을 들어야만 안심하는 불안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말로 존경받는 남성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결코 상대의 동의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구구절절 설명하며 이해받으려 애쓰지도 않죠. 그들은 단지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그리고 갈등을 대하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들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시간의 가치를 알며 결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독립한 남자를 상상해보세요. 그는 사랑을 얻기 위해 연인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일,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그는 그저 자신답게 단단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기장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면의 요새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기대어 스스로를 완성하려 했던 습관을 버리고 내면의 중심을 잡는 것. 더 이상 주목받고 싶다는 갈망, 인정받고 싶다는 불안함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자유야말로 당신이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힘들이지 않고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당신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그녀가 나를 존중해야만 해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으니 누구의 인정이 없어도 나는 온전하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시작하는 남자에겐 특유의 분위기가 흐릅니다. 주도적이고 독립적이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아우라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관계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만의 삶과 가치,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그를 정의합니다. 현실을 보세요. 어떤 공간에서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자신을 중요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심을 구걸하지도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깊은 존경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신감은 감정의 에너지를 타인에게 퍼주는 것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다시 나에게 투자할 때 쌓이는 보너스와 같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에서 완전히 분리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굳이 존중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건강한 거리두기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 때 존중은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올 것입니다. 자신을 더 존중할수록
타인 역시 당신을 마땅히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핵심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존중은 상대를 위해 나를 지워가며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온전히 존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문장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깨달은 남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내가 나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진짜 나를 알아봐 줄 사람만을 남기는 필터링의 과정이 됩니다. 쫓아다니기를 멈추고 당신의 인생 목표와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당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오늘부터 구축해야 할 새로운 사고방식입니다. 감정적 거리를 두고 타인의 확인이나 인정이라는 갈증에서 벗어나세요. 그때 비로소 당신은 모든 올바른 인연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당신의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자기 성장의 여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을 미안해하지 마세요. 진정한 자신감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그 용기야말로 당신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건강한 감정적 분리를 실천할 때 당신은 타인에게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거울 속의 자신조차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가치보다 적은 대접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단단한 남자가 될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방법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으로부터 존중을 얻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많이 주는 법만 배웠을 뿐 나를 지키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오세요.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발전하며 당신의 진정한 가치에 걸맞은 삶을 사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에 작은 균열을 내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삶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약속한 것처럼 이제는 나를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댓글에 1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모여 인생의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깊이 있는 통찰과 전략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강해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